마법사들은 해리포터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과할 정도로 놀라는 리액션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당시 마법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던 볼드모트의 공격에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볼드모트를 몰아내기까지 한 아기 마법사로 소문이 자자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해리포터를 상징하는 것은 이마에 새겨진 번개 모양의 흉터입니다. 해리 스스로도 이러한 흉터를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요. 마법사들은 왜 번개 모양 흉터를 보기만 하더라도 해리를 알아보게 된 것일까요? 오늘은 해리의 이마에 새겨진 번개 모양 흉터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해리의 이마에 왜 흉터가 생겼는지에 관해서는 해리포터 시리즈를 보셨던 분이라면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롤링 작가는 왜 흉터라는 형태로 해리에게 표식을 남겨주게 되었던 것일까요? 흉터의 상징성에 관한 이야기들을 찾아봤을 때 가장 먼저 찾을 수 있었던 것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였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그의 아내인 하와, 그리고 이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두 명의 아들의 이름은 카인과 아벨이었습니다. 형인 카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동생인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요. 형제는 각각 하나님께 제사를 올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카인은 땅에서 난 곡식을 바쳤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에서도 가장 첫째 새끼에서 나온 기름을 바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카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이 카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던 이유는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하지만 일반적인 해석으로는 아벨은 자신이 키우던 양 중에서도 가장 귀한 첫째 새끼 양을 바쳤던 반면 카인은 가장 좋은 곡식들은 본인이 가지고 그 다음 곡식 중에서 신에게 바칠 것을 골랐기 때문이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겪으면서 카인은 아벨에게 시기심을 가지게 되었고 아벨을 들판으로 불러내어 살해하는데 이로 인해 카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때 카인에게 표식을 새기고 영원히 땅을 떠도는 유랑 생활을 하도록 벌을 내렸다고 전해지는데요. 어떤 해석에서는 여기서 카인에게 생긴 표식이 이마에 새겨진 흉터 형태였다고 알려진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카인에게 주어진 표식은 다른 이로 하여금 살인자임을 알아보게 하기 위한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카인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다는 보호자의 표식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도 여겨집니다. 따라서 해리에게 새겨진 번개 모양의 흉터 역시 살인과 보호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보았을 때 일부분 카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모티브를 얻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흉터라는 것 자체의 의미를 보더라도 과거에는 흉터를 훈장처럼 명예의 상징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살아 돌아온 군인들이 허리춤에 남겨진 총알 자국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던 것을 예로 들 수 있겠죠. 이렇게 죽음의 저주에서 살아남은 아이라는 측면에서 해리의 흉터는 마법세계 전반에 있어서 생존자의 상징이자 볼드모트라는 큰 위협을 이겨낸 자랑스러운 훈장처럼 여겨졌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해리포터 세계관은 부러진 뼈도 붙게 만들고 심지어 뼈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서서히 자라게 만들 수 있는 신비한 마법으로 가득 찬 세상인데요. 그렇다면 해리의 흉터를 지우는 것은 과연 가능했을까요? 같은 질문을 미네르바 맥고나걸 교수가 덤블도어 교장에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고작 작은 아기에 불과한 해리에게 평생 동안 남아있을 흉터가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낀 맥고나걸 교수는 이 흉터를 어떻게 해볼 수 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지만 덤블도어 교장은 아마도 그것이 불가능할 것이며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흉터가 유용한 순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덧붙이기까지 했었죠. 기본적으로 해리의 흉터는 살인 저주와 여기에 대한 고대 마법의 반대작용으로 생긴 그리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마법적 지식이나 능력이 뛰어난 덤블도어라 하더라도 섣불리 건드리는 것은 위험성이 있을 것이라 판단했을 수도 있겠지만 반면 이후에 덤블도어가 추가로 붙인 말을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다가올 위협에 대비하고 해리라는 뛰어난 재능을 가진 마법사가 앞으로 성장하면서 보여줄 미래에 대한 투자의 의미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해리는 이 흉터로 인해
이미 마법 세계의 유명인이 되는 것이 가능했고, 이렇게 해리가 가지게 된 유명세는 훗날 벌어질 어둠의 세력과의 전투에 있어서도 해리가 모든 마법사들의 구심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바탕을 마련해줬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덤블도어는 먼 미래에 이런 상황까지도 충분히 예측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롤링 작가는 왜 굳이 번개 모양의 형태로 흉터를 만들게 되었던 것일까요? 옛날 사람들에게 번개라는 것은 천재지변으로서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겨졌습니다. 갑작스럽게 구름이 낀 하늘에서 떨어지는 번개는 강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농경사회가 형성되고 나서부터는 비나 바람과 함께 세상의 중심, 그리고 농작물을 자라게 하는 귀중한 존재로 서서히 의미가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의 신화에서는 번개를 다루는 신들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신이라고 한다면 북유럽 신화에서 번개의 힘을 다루는 토르와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 정도를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상현상으로서의 천둥번개가 가진 이미지 자체가 그렇듯 이를 주관하는 신 역시 부드러운 이미지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우스의 경우 올림푸스 신들 중에서도 최고의 신으로 군림하고 있으며 당시 사람들에게는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인과 동시에 가장 많은 이들에게 숭배받는 신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제우스는 이름에서부터 하늘을 뜻하는 단어의 어원이 있는데 인간을 창조해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모든 신들과 인간의 아버지로 불리기도 합니다. 특히 제우스를 상징하는 것은 그가 사용하는 번개의 창이 있는데요. 이 무기로 대표되는 강력한 힘을 통해 제우스는 악인들을 처벌하고 세상 모든 것을 관장하는 지배자로서 군림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전해지죠. 마찬가지 측면에서 북유럽 신화의 토르 역시 강인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는 마블 시리즈의 영웅의 모티브로 사용되었던 만큼 익숙한 신이기도 한데요. 토르는 단순히 천둥번개를 내리는 강력한 힘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천둥을 포함한 비, 그리고 다양한 기상현상을 다루는 것으로도 알려진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농민들에게는 곡식을 자라게 하는 고마운 신으로 여겨진과 동시에 번개 그 자체를 상징하는 토르의 망치 멸니르는 악인을 처벌하는 강력한 무기로도 알려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번개라는 요소가 보여주는 상징성은 신들이 보여줄 법한 강인한 힘이나 악인들에게 내려지는 강력한 처벌을 나타낸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해리포터라는 인물을 번개 그 자체라고 대입해 본다면 이를 볼드모트라는 악인에 대한 신들의 심판이라는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리즈의 내용이 확장되고 새로운 이야기들이 추가되면서 해리의 번개 모양 흉터에 관해 알려진 추가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볼드모트가 해리를 살해하기 위해 사용한 마법 주문에 관해서였는데요. 대부분의 시리즈 팬들이 아시다시피 마법 세계에서 누군가를 살해하기 위한 주문은 용서받지 못할 저주 3가지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마법이라고 불리는 아바다 케다브라입니다. 작중에서 살인 저주는 상대를 죽여버리겠다는 강력한 의지 또는 이러한 과정에서 기쁨을 느낄 정도로 사악한 마음씨를 가져야만 제대로 된 효력을 나타내는 끔찍한 마법인 것으로 언급됩니다. 따라서 볼드모트가 이끄는 죽음을 먹는 자들이 악명이 높았던 이유는 이러한 저주를 아무렇지 않게 사용한다는 점에 있다는 것인데요. 또한 살인 저주는 이 마법을 맞는 즉시 심장이 멈춰버리면서 즉사해버리는 무시무시한 저주였던 만큼 해리포터라는 소년이 볼드모트의 저주를 맞고도 살아남았다는 것은 이 저주의 공포를 아는 사람이라면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게다가 볼드모트가 악의인 해리에게 살인 저주를 사용했다가 오히려 마법이 튕겨져 나오면서 본인 스스로가 당해버렸다는 사실은 어떤 마법사들에게는 도저히 믿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조차도 해리의 이마에 새겨진 번개 모양의 흉터를 본다면 모든 상황을 진실로 여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살인저주로 불리는 아바다 케다브라 주문의 지팡이 동작에 있습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마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마법사 스스로가 기본적으로 가진 마법적인 재능 그리고 정확한 발음의 마법 주문과 이러한 마법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마법 지팡이, 마지막으로 정확한 동작으로 지팡이를 휘두르는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접할 수 있었던 사례를 본다면 물체를 떠오르게 하는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수업 시간을 떠올리면 될 것 같은데요. 같은 마법이라 하더라도 어떤 마법사가 어떤 방식으로 마법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그 위력이 천차만별인 점만 보더라도 마법을 사용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마법의 전반적인 부분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법을 사용하는 지팡이의 손동작의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아바다 케다브라의 지팡이 손동작을 한번 볼까요? 살인 저주는 해리의 이마에 새겨진 흉터의 형태와 마찬가지로 번개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해리의 이마에 새겨진 번개 모양은 살인 주문의 지팡이 동작과 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해리의 흉터가 드러내는 사실은 살인 주문을 직접 몸으로 맞고도 살아남았다는 사실 그 자체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먹을 세상의 상황에 빗대어 표현해 보자면 이마 정중앙에 총알 자국이 있는데도 살아남은 사람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우리는 아마 그 사람을 불사신이나 초능력자라고 부르게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망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롤링 작가 본인이 직접 대답했던 내용에 따르면 해리포터의 이마에 번개 모양 흉터가 새겨지게 된 이유는 단순히 번개 모양이 멋있어 보였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롤링 작가는 자신이 만든 영웅적 캐릭터가 도넛 모양의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이상하지 않았겠냐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었죠. 따라서 롤링 작가에게 운이 따랐던 것인지 이런 여러가지 설명을 작가가 스스로 하는 것에 대해 답변을 피한 것인지 자세한 것은 작가 본인만 알고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해리의 번개 모양 흉터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의 의미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 작가의 공식 답변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팬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볼드모트가 해리에게 사용한 아바다 케다브라와 그리고 이를 어머니인 릴리가 사용한 고대의 보호 주문이 저주를 반사시켰고 본인이 직접 사용한 살인 저주가 마치 폭탄의 파편처럼 해리의 이마에 튀어버렸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마음이 편안할 것 같지만 말이죠. 과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욱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따봉!